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 각각의 단계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양소들. 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비타민, 미네랄이 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할까?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간이 우리 몸에 이제 그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들 다 알고 계시죠? 간은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이 해독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지금 그 보시는 화면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간에서 이 독성 물질들이 해독돼서 우리 몸으로 배출되는 이러한 과정과 단계에서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한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의 일부를 좀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해독 경로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지금 보시는 비타민 B군들입니다. 비타민 B군들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항산화 영양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미노산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독성 물질이 해독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해산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해산소가 결국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뭐 코엔자임 규텐,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 네,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영양소인 실리마린, 지금 보이시죠? 네, 실리마린도 결국은 간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1단계 해독작용 1단계 또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또 역시 중요한 영양소들이 필요하죠.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아미노산과 그 다음에 다른 항산화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에서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해독작용 하나만 보더라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이어트에 비타민, 미네랄 없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에너지를 축적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상태로 좀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비타민 B1, B2, B3, 비타민 B군과 그다음에 비타민 C,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 칼슘, 철분, 또 마그네슘, 크롬 등과 같은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셔야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부족하면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또 이제 그 몸에서 이제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 있잖아요. 세로토닌,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필요한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들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질 때도 비타민,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또 비타민 B3, NAD의 전구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뭐 육류나 초콜릿 등을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되겠죠. 육류나 초콜릿 등을 섭취하시면 뭐 우울증에 좀 약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이제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서 뭐 O-HTP 그리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의 경로에 필요한 철분,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6,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등과 같은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로토닌은 척추에서 통증 신호를 조절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능, 그 다음에 뇌에 작용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이 세로토닌은 또 다시 이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죠.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 있는 호르몬 분비 기관인 송과체 혹은 솔방울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제 광주기를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감지해가지고 수면, 그 다음에 각성 리듬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 감각, 그 다음에 시간, 밤낮, 네,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항산화 기능도 있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그런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충분한 건강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 미네랄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는데도 비타민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육, 노화는 결국 근육이 소실되는 과정이에요. 네,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납니다. 네,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시키면 그만큼 노화가 지연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형성 및 근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근감소증이 있는 그룹을 조사해 보니까 근감소증 그룹에서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육 기능 향상,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를 충분하게 섭취하셔야만 우리의 몸의 근육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근육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근육의 형성과 유지에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죠?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은 질병과 노화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그 세포 내에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염색체의 말단 부위예요. 근데 우리가 세포가 계속 복제하면서 이 염색체의 말단 부위인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지거든요. 결국은 짧아져서 다 닳아서 없어지면 이제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텔로미어 노화 이론이고, 이러한 그 텔로미어와 관련된 사람의 질병, 그 다음에 노화는 이미 많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지금 이제 해외 논문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지금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쭉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C, 셀레늄, 구리,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비타민 미네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에 대한 논문들인데, 비타민 B와 비타민 D, 또 비타민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역시 비타민 D네요. 그리고 비타민 C도 중요하다. 비타민 B, 비타민 D, 비타민 C 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비타민 E가 나왔습니다. 토코트리에놀 비타민 E고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도 텔로미어에 영향을 주네요.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 뭐 루테인, 라이코펜 같은 카로티노이드도 필요하고, 루테인 제아잔틴 또 나왔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텔로미어를 유지할 때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장 호르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서만 분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성인들은 이미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생성 분비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고 일정 정도 계속 분비가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지방을 분해하고 근력,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우리 기관 중에 심장, 신장,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 기억력 개선, 활력을 증가시키고요. 불면이나 불안, 우울증을 또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을 천천히 감소하게끔, 가능하면 오랫동안 분비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미국 영양학회에서 제안한 조건들은 뭐냐면 근육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자. 운동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최상이다.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보충해야만 성장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분을 하루에 2리터 정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눈 건강에도 비타민 미네랄을 관여합니다. 비타민 A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관여합니다.
예전에는 그 눈의 노화가 시작되는 그런 연령대를 한 40대 후반부터 50대부터 시작된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워낙 눈을 혹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TV, 네, 이런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0대부터 눈이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네, 그래서 이 눈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네, 비타민 A와 뭐 베타카로틴, DHA, 안토시아닌, 항산화 영양소. 눈의 건강에는 항산화 영양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산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조직이 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그네슘과 아연 등과 같은 이러한 미네랄들도 눈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편과 2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미네랄의 그런 기능, 역할을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편에서 심혈관계 기능까지,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디톡스와 다이어트에도 꼭 필요하고, 또 현대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깊은 수면을 취하는데도 비타민 미네랄 중요합니다.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지방과 당 대사에도, 그리고 또 텔로미어를 보존하고 성장 호르몬을 유지, 눈 건강, 뼈 관절 건강, 또 적혈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네, 왜 이처럼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체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몸에서는 이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합니다.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복제가 되고, 오래된 세포는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유전자가 다른 세포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또 우리의 그 유전자들은 우리가 생식세포에 의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의 모든 생명활동은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세포 내에 DNA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합성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식물 영양소가, 우리가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면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그런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비타민 D가 유전자 발현,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칼슘 결합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또 철분이 어떤 특성 단백질을 합성화하는 그런 유전자를 자극해서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소장해서 철 흡수를 증가시킨다. 또 이런 또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암 유전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암에 안 걸린다.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야만 우리가 암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또 발현돼서 안 되는 그런 유전자를 억제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세포의 분화, 성장, 활성, 세포 반응, 신호 전달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또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조직의 기능 조절, 또 영양소의 흡수, 운반, 합성, 사용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그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이고,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러니까 뭐 비타민 A는 어떤 기능, 비타민 C는 어떤 기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양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의 도움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냐면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특정 비타민이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미네랄이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요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그러한 물질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